고대 영어는 엄격한 굴절어입니다. 굴절어는 이 말의 끝들이 다 꺾이죠. 자, 근데 이 엄격했던 굴절어가 천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언어로 진화합니다. 우리가 이 생물을 보면서 고래를 떠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고래는 실제로 포유류죠. 우제목에 속합니다. 발굽이, 짝수인, 기린, 사슴, 소, 하마 이런 게 우제목이죠. 사슴 한 마리가 어느 날 큰 마음을 품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고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이제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데 이 인도 유럽어 중에서 이 유럽어의 한 줄기가 게르만어 계열입니다. 이 게르만어, 이 절메닉 계열에서 이 영어가 한 방언이었는데 이 녀석이 전혀 다른 진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라틴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듯이 스칸디나비아어, 노르만어, 프랑스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언어를 가진 이민족과 교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업적 필요성이 굴절을 마모시킨 겁니다. 그리고 중세의 음성 변화나 발음상의 큰 변화를 겪는 것도 이 굴절이 사라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복잡한 굴절을 다 떨어버리고 뭐 조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비동사라든지 3인칭 단수에 뭐 s를 붙인다든지 소유격에 아포스토프 s를 붙인다든지 이런 인칭 대명사에 좀 남아 있다든지 이런 거죠. 아주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죠. 정말 작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법의 뭐 동사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영어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런 굴절을 거의 다 버리고 지금은 이제 독일어나 이런 사촌벌의 언어하고는 아예 다른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말의 순서를 완전히 고정하고 전치사를 발달시키는 급격한 진화를 선택합니다. 이건 마치 발굽 포유류에 속했던 동물이 육지를 버리고 과감하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전혀 다른 고래가 된 것과 같은 극적인 진화입니다. 즉 영어는 복잡한 굴절을 모두 버리고 간단한 위치를 선택한 언어다. 위치어다 이겁니다. 즉 굴절어에서 위치어로 바뀐 겁니다. 이걸 흔히 고리버라 그러죠. 이걸 보시면 굴절어는 이 형태를 보고 어근의 형태를 보고 얘가 주어다, 얘가 목적어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꼬치, 꼬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이 녀석이 동사 앞에 놓이면 꼬치고 동사 뒤에 놓이면 꼬칠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굴절 형태를 보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놓이느냐 이 말의 순서 위치를 보고 결정하는 위치어로 진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를 크게 이 종합어와 크게 이제 두 번째는 분석어라 그럽니다. 이 사실은 이제 종합어와 분석어로 나뉩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합어와 분석으로 나뉘는데 이 종합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형태소들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굴절어, 교착어, 그 다음에 이제 포합어라 그래서 엄청 단어인데 한 문장인 엄청 긴 언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빈도가 떨어지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이 굴절어와 교착어, 우리 언어가 이제 교착어에 들어가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어근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우리 이 교착어는 어근의 이제 접사가 결합합니다. 어근과 접사의 구분이 명확한 것이 비교적 명확한 것이 교착어의 특징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형태소들이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분석어는 뭐냐? 대부분의 형태소가 그 자체로 하나의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리버라 그러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 이 문법적인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치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는 굴절어에서 즉 종합어에서 분석어로의 전혀 다른 진화를 겪었고 따라서 이 영어 설계의 기반을 위치로 잡아야 됩니다. 영어 설계도의 가장 큰 밑그림, 기반이 되는 밑그림은 영어가 엄격한 말의 위치를 고집하는 위치어라는 겁니다. 이 엄격한 말의 위치를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좀 거칠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그냥 거칠게 막 세 가지로 만약에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우리 언어 같은 명명동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명동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명의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통계치가 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서 보통 80%가 넘고 이 1번, 2번의 비율도 여러 통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언어는 명명동의 언어고 영어는 명동명의 언어다.
그리고 우리 언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들이 이제 주어져서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네 가지를 보통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가 허용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허용한다. 물론 뭐 빈도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이 네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이 네 가지를 허용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영어는 한 가지 말의 순서를 고집합니다. 이거라고 쓸 거예요, 전부 다. The hunter shot a rushing tiger with the gun. 그러니까 우리 말보다 훨씬 더 엄격한 말의 순서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명동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명동명, 명동형, 명동입니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말의 순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명동명, 명동형, 명동. 우리가 만약에 영어가 엄격한 위치어라는 것을 모르면, 이걸 기반으로 삼지 않으면 영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체계를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어 어순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 이 언어가 정말 기계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아주 희한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설계 기반은 영어가 위치어라는 겁니다.